대비하고 또 그런 장소는 되도록이면 좀 피해 다니는 그럼요. 게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또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예,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장마철에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장마 때문에 우리가 잠깐 관심을 좀 덜 가졌던 코로나19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코로나19 깜깜이 감염이 증가. 산미를 피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김강주 교수님. 네, 사실은 산밀이라 그러면 네. 밀폐된 공간에 밀집을 하게 돼서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여도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점점 이런 재난 시점에서는 각종 재난 알림 같은 것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재난 알림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나 이걸 좀 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4개월, 5개월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너무나 이런 재난 문자들에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네. 이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휴가는 가야 하는데 비가 오고 장마다 보니 갈 곳은 마땅치가 않아서 네. 실내에서 머무시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카페라든지 어떤 밀집 공간을 자꾸 찾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더더욱더 코로나에 의해서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깜깜이 감염이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공기 중 전파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밀접된 지역에서 밀폐된 환경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밀착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마 소식, 비 소식 때문에 잠시 좀 잊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럼요. 또 재난 소식에 좀 둔감해지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좀 촉각을 곤두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호우 대비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호우로 인한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마을회관 이런 데서 집단 생활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개인위생 관리도 조금 힘들고 거리 두기도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물난리가 나갔고요. 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수인성 설사나 열병 이런 것들도 지금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물 꼭 끓여 드시는 거 하고 날 것을 가급적 좀 피하시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 잘 씻고 또 요리를 하는 도구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냉장고에 음식을 바로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너무 믿지 마시고 유효기간이나 이런 걸 꼭 지키셔서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열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수인성 그 감염에 의한 것과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대피소에서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로나19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금 조심하시고 2m 간격 유지하고 이런 거가 최선인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우선은 조심하실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개인 위생에 힘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대피소 안에서도 마스크는 꼭 써야겠죠. 네, 이게 2m 이상 간격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환기가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어르신들 조금 힘드신 분들 또 소화기 질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간격 같은 거 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조금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지금 카페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디도 조금 안전하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꼭 건강한 성인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시는 그 좀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질병이 생기고 나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스크 쓰기가 이렇게 답답함도 힘들지만 장마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가지고요. 이게 다 젖어서 너무 속상하고 문제거든요. 그거 한번 따져볼게요. 장마에 더욱 눅눅해지는 마스크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 젖어버려가지고. 네. 이게 마스크가 정전기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필터가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젖으면 아무리
해도 한 5, 6% 정도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빼놓으실 수 있는 공간에서는 말려서 다시 쓰실 수 있으면 일중에 쓰시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바꿔 쓰실 수 있으면 바꿔 쓰시는 게 모든 그 감염은 습한 곳에서 곰팡이나 모든 균은 더 자라기 쉽기 때문에 입만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어차피 입도 사실은 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코와 마스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말려서 쓰시거나 바꿔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 코로나19와 더불어서 각종 감염병, 덥고 습한 계절이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바로 한번 따져볼게요. 긴 장마 끝에 장마철 질환이 우려된다. 역시나 그 수해 지역에서는 수인성 질환 같은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박 교수님.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수해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푸스 그런 것과 콜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음식을 보통 저희가 이제 김밥이나 이런 음식에서 오는 것들은 보통 6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식중독 이런 거는 균에 의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균도 있고 또 이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곰팡이. 있어서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발열이 심하게 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콜레라는 물 같은 설사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이 타이푸스는 열이 난 다음에 설사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우선 열이 나면 병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먼저 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장마철에 습해지면서 이제 집이나 차량에서 에어컨을 돌리면 그게 좀 퀴퀴한 냄새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런 곰팡이가 있다가 에어컨을 돌리면 이 에어컨을 타고 공기를 타고 곰팡이균이 공기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닐까? 그 부분도 걱정이 돼요. 그럼 이제 먹게 되니까. 오 교수님. 뭐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을 운행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름철에 그 에어컨을 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냉각되는 물기 때문에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권장하기는 그 도착하기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에는 에어컨을 끄고 계속 그 환풍을 하면 그 사이에 그 습기들이 말라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그 확률을 갖다 줄이게 됩니다. 그런 그 습관이 우리 건강을 또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리고 우리가요, 덥고 습한 네, 계절. 관련해서 교수님. 예, 외출했다가 조금 습하고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면 바로 에어컨을 켜거든요. 그렇죠. 켜고는 어떻게 하냐? 에어컨 앞에 서요. 그렇죠. 거기 얼굴 대고 있어요. 시원하라고.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발 하지 않기를 아, 진짜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아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부터 명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덥고 습해서 사람은 숨쉬기 힘든 계절이 세균 곰팡이한테는 이제 천국 같은 그런 계절이니까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장마철 좀 질환 대비 요령 어떻게 보면 될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런 장마철에 습도가 증가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식중독이 증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모기와 같은 곤충들에 의해서 매개되는 전염성 질환의 발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쉽고 세균들이 증식하기도 쉬워집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 있는 데다가 습도가 올라가 있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보관하던 것을 실온으로 옮긴 다음에 조리를 하지 않고 다시 냉장고로 넣게 되면 이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세균의 번식이 사실은 2~3시간만 돼도 100만 마리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온으로 해동한 것을 다시 냉장한다거나 냉동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식재료들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만졌던 혹은 요리했었던 조리에 참여했었던 그런 도구들, 도마라든지 칼, 접시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세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익혀 먹고 요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칼이나 도마 같은 조리기구들을 철저하게 세척하고 냉장고를 맹신하지 않는 등의 식중독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질환인데요. 보통 아시겠지만 피부를 저희가 목욕탕 같은 데서 목욕하고 나면 피부가 이렇게 부은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네.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시켜 줄 수 있는 막이 약해지게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피부가 물에 많이 노출이 돼서 습도가 올라가 있을 때는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형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봉화지겸과 같은 세균성 피부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젖은 손과 발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집에서는 건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마지막이 모기와 관련된 모기, 부분입니다. 모기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기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기로 인해서 매개되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일본내염과 같이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모기 전파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거주하실 때는 실내에 모기 퇴치제라든지 반드시 그런 세균에 관련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